반갑습니다. 이정수 강사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를 위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를 위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1강에서는 인플루언서의 마케팅의 이해와 활용,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과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채널별 선택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2강에서는 네이버 인플루언서 센터, 인플루언서 알고리즘 중요한 내용이죠. 매출을 만드는 인플루언서의 마케팅의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이해와 활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인플루언서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매출에 도움이 좀 될까, 여기에 집중을 해서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언서의 종류를 보면 나노 인플루언서에서 메가 인플루언서 쪽으로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저희도 여기 보시면 수백 명, 수십 명 이런 형태도 많은 팬들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난 아직 인플루언서가 아니야. 꼭 1000명, 2000명, 10,000명이 되셔야지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아니라 작은 인플루언서, 나노 인플루언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크로, 매크로, 메가까지 간다는 거. 그래서 작을 때부터 내가 인플루언서의 어떤 형태와 내용을 가지고 조금씩 준비해 가시는 거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인플루언서가 뭐냐면요, 특정 주제에 대한 지식, 전문성이 있는 콘텐츠로 SNS와 같은 온라인 채널에서 관심 구독자와 소통하며 사회의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내용에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운영을 해보니까 각각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특정 주제, 저희가 원하는 이제 쇼핑몰에 대한 어떤 상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거기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이 있는 콘텐츠로. 그 전문성이 없으시면 사실은 장사꾼밖에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 전문성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하면서 내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콘텐츠로 SNS와 같은 온라인 채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SNS면 인스타그램이나 온라인 채널이면 블로그나 포스트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에 일반 사용자, 지나가는 사람 일이 아니라 관심 구독자와 우리 쇼핑몰 같으면 구매 예정자나 또는 우리 고객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거기서 소통을 하며 사회의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 사실 인플루언서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는 쇼핑몰에 대한 어떤 얘기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문가인가, 전문성이 있는가,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인플루언서의 어떤 타겟에 실제로 전문성이 있는가를 보시고 그 전문성을 조금 키워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인플루언서, 내가 하고자 하는 주제에 전문가인가를 먼저 한번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그 전문성에 대한 마케팅 전략도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저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자를 위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자, 키워드 몇 가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마케팅이라는 키워드, 광고라는 키워드, CRM, 그리고 홍보, 그리고 매출. 사실은 이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 등등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케팅도 실제로 저희가 이제 유료 마케팅 또는 바이럴 마케팅으로 타겟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고객을 통해서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진행을 할까, 고객을 통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전략을 할까, 여기에 지금 타겟팅을 좀 맞추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고객들이 실제로 우리가 광고도 하고 홍보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또는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간접적으로 고객 관리를 하시면서 마케팅을 해서 이게 실제로 안정적인 매출로 좀 만들어내자. 그리고 고객도 한번 구매하고 스쳐 지나가는 고객이 아니라 나랑 정말 어떤 관계가 있는, 그래서 고객 관계 관리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충성 고객을 만드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가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수업 자체가 지금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니까 고객이랑 사람에 대해서 타겟팅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요. 또 저희가 쇼핑몰이잖아요. 매출 떠나고 사람만 구독 우리 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물건을 판매해야지만 실제로 수익이 진행이 되는 것, 수익이
창출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인플루언스와 쇼핑몰 판매 매출을 어떻게 연관시킬까를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3개 좀 더 보신다면 일단 충성 고객을 어떻게 만들까에 좀 집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충성 고객이라는 것은 내 상품에 또 우리 회사에 충성을 가지고 또 이 상품에 대해서 고객들이랑 충분히 응원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얘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분들로 통해서 내가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칭찬을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감사합니다. 고객들한테. 맞아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집중을 한번 해봐 주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객들이랑 소통을 해주세요. 처음에 구매 때부터 어떤 식으로 소통이 돼서 진행이 될까 이걸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채널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뭐, 사실은 전 채널을 다 인플루언서다 그러면 제일 좋겠죠. 그죠? 예, 그래서 나는 뭐 유튜브에도 인플루언서고, 인스타그램에도 인플루언서고, 뭐 네이버에서도 인플루언서다. 이거만한 게 없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쇼핑몰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 채널을 다 하기에는 사실 힘이 들어서 어떤 채널 하나를 좀 선택을 해 드리고 싶고, 또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떤 거 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서 채널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웹 사용자에 대한 어떤 순서를 보니까 밴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카페 밑에 보면 트위터, 틱톡, 다음 블로그, 그 다음 에브리타임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일단 밴드를 뺀다. 밴드는 이제 광고 진행이 안 되는 거니까 인스타그램에 하셔야 될 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SNS 채널들 중에 기준으로 잡는다 그러면 인스타그램을 하셔야 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나이대별로 한번 봐볼까요? 연령대로 보면 10대에서 60대까지 나눠져 있는데요. 전 연령대의 순서가 조금씩 다르죠.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보신다 그러더라도 1, 2를 보시면 역시 맞아요. 인스타그램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겠구나. 트렌드가 내 고객이 40대라 그러면 밴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인데 밴드에서는 우리가 글을 적는다고 네이버 검색 엔진에서 노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뭐 20대 기준으로 본다 그러더라도 인스타그램이 기준으로 하시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나이대별로 각각의 어떤 채널들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 전 채널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만 먼저 선택을 좀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두 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일단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약간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죠. 근데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등급에서 유지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페이스북이 많아요. 근데 성장 곡선이 인스타그램이 높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으로 좀 많이 타겟팅을 맞춰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트위터가 이렇게 갑자기 도는 거 저도 깜짝 놀랐어요. 특히 20대 여성 사용자 위주 중심으로 나온다고 했고 아까 우리 나이대 연령대 보시면 10대에서 트위터가 많이 있었던 거 아마 확인이 되실 것 같아요. 또 특히 여기 보시면 남성 여성 중에 맞죠? 여성 사용자들이 20대에서 굉장히 많이 2배 이상이 있다고 보니까 혹시 내 고객들이 20대 타겟팅으로 여성 사용자라 그러면 맞아요. 이것도 한번 트위터도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서울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요. 여기 전체 뭐 동작구나 관악, 서초, 강남, 송파, 성북 이렇게 보시면요. 뭐 광양 쪽이 굉장히 많네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페르소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트위터를 사용을 하시면서 어떤 거에 더 관심이 있는가를 보니까 음악, 구독 서비스, OTT 서비스, 웹툰, 직장인이시고요. 이것도 구독 서비스네요. 도서, 그리고 예능. 이거 전부 다 사실 예능이죠. 음악이나 OTT나 웹툰이나 도서나 이거 전부 다 예능에 포함되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식료식품. 이거는 직장인이랑 연관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이들 팬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로 보더라도 20대 분들이 사용하는 여성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관심사분들이 이런 쪽이다. 그러면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걸로 연관시켜서 나는 타겟팅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위터를 한다면 이쪽으로 타겟팅을 잡아서 내가 여기에 대한 관심사로 공유를 하는 게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자, 공격적인 마케팅 틱톡. 드디어 새로운 채널이 나온 것 같아요. 틱톡. 예전에 없었는데, 그죠? 틱톡에 보시면, 여기, 2020 작년 8월 달이죠. 저도 이때부터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한 거예요.
틱톡이 뭐야? 저는 그냥 중국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짧은 영상, 인스타그램에서도 있죠. 이 짧은 영상이 틱톡에서 제가 엄청나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교차 사용자의 사용량을 보시면 틱톡이 사용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쵸? 예,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교차 사용자에.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보시고 틱톡도 보시고, 사실 하나가 더 있다 그러면 유튜브도 짧은 영상 있죠. 유튜브에도 짧은 거 보시면서 세 개를 동시에 보는 형태가 요즘 많이 있다고 하니까, 짧은 영상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분들이 우리 인플루언서들이 활동을 해야 될 내용들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캠코더를 구입을 한다 그러면 대표님은 맞아요,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네이버 중에 어디에서 검색하실 것 같아요? 100만 원으로 내가 캠코더 하나 구매할 거야. 예산 100만 원으로. 인스타그램에서 구매한다? 아니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다? 어디에서 검색을 한다? 정답은 맞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죠. 검색은. 그래서 다시 얘기 드리면, 구매로 갈 때는요, 10명 중에 6명은 네이버로 구매 검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네이버에서 구매 검색을 한다는 네이버 채널, 저희 중에 하나 알려드리긴 할 텐데, 블로그하고 포스터 2개 알려드릴 건데, 아마 검색 결과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는 블로그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블로그가. 그래서 블로그 쪽으로 타겟을 맞아서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강에서 저희가 기본적인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설명을 좀 다 드렸고요. 2강에서는 네이버 알고리즘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매출을 만들 수 있는 마케팅 전략까지 해서 또 빠르게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인플루언스 센터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네이버가 네이버 파워블로그 정책 없애고요. 새로 만드는 게 뭐냐면요, 네이버 인플루언스 센터, 이거 누구나 다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단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니까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플루언스 센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검색에서는 네이버 인플루언스 센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쪽에서 인플루언스 센터에 신청, 지원 안내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채널을 개설한다. 보시면 채널이 다양하게 많죠. 블로그 가지고도 인플루언서가 되실 수도 있고요. 포스트, 네이버 TV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세 개 다가 다 동영상이에요. 블로그도 요즘은 동영상 넣지 않으면 호응도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포스트도 마찬가지고, 네이버 TV는 당연히 동영상이고, 즉 네이버에서 얘기하는 인플루언서는 한 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 개 채널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내가 클릭하셔서 블로그면 블로그로, 포스트는 포스트로, 즉 다시 말해서 나는 어디를 지금 주로 활동하는가를 보시고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지금 대표님께서 블로그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하신다면 블로그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연관시켜서 계속 지원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되어 있는 거 두 번째는 광고, 좋은 콘텐츠로 꾸준하게 활동을 해달라. 그러면 광고 수익을 만들어 보세요. 애드포스트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각각의 블로그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으시면요, 그 내가 적어놓은 블로그 포스팅 밑에 광고가 3개가 붙어요. 이 광고를 누군가가 클릭을 해주면 나한테 돈이 되는 거야. 수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블로그에서 돈 벌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애드포스트를 통해서 광고 수익을 차용을 하고 있는데, 이 수익을 만드는 것은 좋은 콘텐츠로 꾸준하게 매일매일 포스팅 하시면 이거 자동적으로 돼요. 자동으로 붙어요. 네이버가 이제는 조건이 되니까 애드포스트 달아보세요, 수익 창출도 됩니다 라고 나오면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내 주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플루언서가 되어보세요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요, 이 주제를 정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네이버에서 원하는 주제가 딱 20가지 요거예요. 테크에서 육아까지. 나는 우리는 지금 쇼핑몰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쇼핑몰이 어디에 소함되는지 한번 보세요. 생활 건강 쪽인지, IT 쪽에 판매되는 어떤 가전인지, 리빙 쪽인지, 또는 식품, 푸드 쪽인지, 또는 동물 쪽인지, 육아 쪽인지, 뷰티 쪽인지, 패션 쪽인지. 만일 이쪽에 포함되지 않는 채널이 있다 그러면, 만일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네이버에서 공식적인 인플루언서가 되기에는 힘들어요. 아마 네이버에서는 이 채널들을 계속 다양하게 늘린다고 해요.
느린다고 해요. 그러면 그 채널 느린 게마다 하나씩 더 느려지겠죠. 그래서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채널인데 지금 내가 만일에 원하는 채널이 없다 그러면 가장 유사한 채널에서 내가 먼저 인플루언서가 되시면서 세부적으로 좀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일에 내가 여기에 없다 그러면 가장 유사한 채널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어떤 글을 적으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채널은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블로그, 포스트, 네이버 TV 여기에서 선택해서 하실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실제로 등록을 하실 때는 인스타그램, 유튜브도 채널 신청이 되세요. 그래서 만일에 나는 이거 안 하고 이거만 한다. 상관없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단 조건은 뭐냐면 인스타그램의 글이 네이버 통합 검색에서 검색이 안 된다는 거. 유튜브에 올리는 글이 네이버 통합 검색에서 검색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는 지금 상품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가 인플루언서가 되려는 게 쇼핑몰에서 어느 정도 매출을 내기 위한 거니까. 그렇죠. 검색에서 내 쇼핑몰로 이동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맞아요. 요거 3개 중에 하나를 하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도 아마 이걸 좀 원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스타그램 알고리즘 전략 제가 먼저 알려드릴 테니까 몇 가지가 안 돼요. 제가 딱 요약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맞춰서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가능한 주제 선정을 해라. 당연한 얘기겠죠. 아까 얘기 드렸듯이 여기 없는 것을 블로그 포스팅 하시고 인플루언서 신청을 하시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나중에 할 걸 생각해서 인플루언서 신청할 걸 생각을 해서 블로그 포스팅 하실 때 먼저 이 중에 어떤 거에 할까를 먼저 딱 정해 놓으시고 푸드면 올린 하세요. 푸드에 올린. 어떻게 해요? 네, 맞아요. 한 채널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 개 분산하지 마시고 하나에 집중적으로 하시면 돼요. 자, 3번째는 홈페이지 디자인 스킨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있는 블로그 그대로 그 스킨 쓰지 마시고요. 조금 더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이거 전문성 있어 보이는데? 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도록 좀 전문가적인 느낌. 이거는 분명히 디자인 스킨에 들어가시면 다 있어요. 만들 수 있고요. 혹시나 내가 따로 직접 만드신다 그러면 블로그, 예를 들어 홈페이지형 블로그 만들기, 기업용 블로그 만들기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각각의 만드는 유형이나 패턴, 방법, 레이아웃들이 나와 있으니까 많이 보시고 비슷한 형태의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4번째는 1일 1포스팅을 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 매일 포스팅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이거는 100일입니다. 사실 여기 100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100일만 하고 쇼핑을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계속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100일 정도는 포스팅을 하시고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어떤 분을 보시니까 한 2달? 한 달 반 정도 작성을 하고 나서 신청을 했는데 됐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 어떤 포스팅을 하셨겠지. 그렇지만 그 네이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100일이에요. 100일. 그래서 100일 정도는 지속적으로 포스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한 개의 카테고리만 전문 주제로만 포스팅을 하세요. 여기 카테고리에 변형되시면 안 돼요. 식품이면 식품 얘기만 하시고요. 책이면 책 얘기만 하시고 패션이면 패션 얘기만 하셔야 돼요. 이게 시랭크라는 알고리즘에 적용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절대 여러 가지 이것저것 흩어지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글을 적으실 때 가독성 있게 대화형으로 3,000자 이상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좀 달라는 얘기예요. 가독성 너무 빽빽하게 적지 마시고 대화형 딱딱한 글로 적지 마시고 인스타그램에 우리 글 올리듯이 그런 식으로 가볍게 좀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3,000자 정도 적어달라고 얘기 드린 거 전부 다 이거겠죠. 맞아요. 체류시간 그죠? 체류시간 늘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글자 크기 한 16 정도 좀 크게 할까요? 글자 크기 한 16 정도 이상으로 글자 정렬 가운데 정렬로 중간중간에 글자를 끊어서 소제목을 좀 넣어주면서 글자를 지어가지고 3,000자 정도 글자 빽빽하게 다 읽으려면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좀 짧게 단락을 줘서 소제목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 사진, 영상, 글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도 좋은 사진, 예쁜 사진, 고퀄리티 사진을 원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사진하고 영상도 잘 찍어주세요. 편집 잘하는 얘기 아닙니다. 잘 찍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글을 적으실 때는 후기, 진심을 좀 남길 수 있도록 적어주시면 돼요. 이게 다이아라는 알고리즘에 적용되는 건데요. 후기성,
내가 경험했던 얘기를 좀 포함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글 자체가 이거 진짜 대표님이 진짜로 하셨네 라는 진심이 좀 보일 수 있도록 적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작권 중요하죠. 저작권 한번 걸려버리면 이거 회복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네이버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절대 어디서 다른 데서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가지고 오시지 말고 내가 직접 만들 거나 공식적으로 뭐 픽사베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 내가 사용하시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나머지 떠돌아다니는 이미지들, 영상들 가지고 와셔서 내가 만드시는 건 무조건 절대 안 된다는 거. 유료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안 돼요. 유료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검색해서 보내주지를 않아요. 검색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시즌 같은 경우는 이거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지금 추석 선물 뭐 세트,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추석 선물 세트를 이렇게 판매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해보시면 만일에 제가 블로그라고 친다면 블로그가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파워링크 이거 광고죠, 그죠? 비즈사이트 이것도 광고죠. 네이버 쇼핑 이것도 앞에 나오는 거 광고고 쇼핑몰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는 아니네요. 가격 비교 뭐 이런 거네요. 그리고 이거는 카페 중고거래에 관련되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이건 뉴스, 그리고 뭐 Q&A네요. Q&A. 헐, 블로그 없죠. 블로그 없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니 네이버에서 블로그 보여주지도 않는데 추석 선물 세트라는 키워드로 블로그 포스팅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무조건 유료 키워드, 네이버가 보기에 이거는 돈이 되는 키워드다 이러면 절대 공짜 광고 공짜로 안 내보내줘요. 그래서 세부 키워드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그냥 키워드를 검색을 하셔서 그거 막 노출시키지 마시고요. 무조건 검색을, 제가 지금 방금 해봤듯이 이거 가능한 노출시켜 주는 거야. 이거 누구 마음이냐면요, 네이버 마음이에요. 그죠? 네이버가 정한 어떤 방법이야. 이 키워드는 블로그 노출시켜 주지 말자. 이거 네이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유료 키워드는 무조건 안아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스루이옷은 한 3,000명 정도, 1방문자는 한 1,000명 정도 되실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좋고요. 스루이옷은 기다리지 마시고 대표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하세요. 기다리지 말고 내가 직접 찾아가셔서 이웃 신청하세요. 3,000명, 하루에 300명 하시더라도 한 달이면 3,000명 만들어요. 그죠? 예. 그래서 방문자만, 이웃만 있으시면 방문자는 포스팅 한다면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는 거니까 서로 이웃에 집중을 좀 해주시고요. 기다리지 말고 내가 직접 이웃 신청을 하자. 100명 신청했다고 100명이 다 승인을 해주는 건 아니겠죠. 그저 한 반만 해준다고 보더라도 한 달 정도는 내가 집중적으로 좀 해줄 필요성은 맞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출을 만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략 제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쇼핑몰을 홍보하지 말고 상품을 홍보하자. 그러니까 도메인 abc.com 이걸 홍보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 상품을 홍보하셔야 돼요. 그 상품, 메인 타겟팅으로 되어 있는 그 상품 자체를 홍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제 사이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쇼핑몰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광고를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메인 화면이죠. 메인 화면에 요 주소, 이거 다시 가볼게요. 자, 메인 화면에 요 주소, 이 주소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메인 화면에 이 주소를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주소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상품을 홍보하라고 얘기를 했는 게, 클릭을 해보시면 만일에 제가 오늘 이 상품을 홍보할 거야. 그러면 쇼핑몰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 상품을 홍보하세요. 이 상품을. 그러면 주소를 뭘 홍보하셔야 돼요? 맞아요. 얘입니다. 얘가 주소겠죠. 그래서 링크를 얘를 거셔야 되지 메인 화면을 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을 타겟팅으로 해서 판매를 하셔다. 그래서 쇼핑몰 너무 알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상품이라면 이 상품 100개 팔자.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직접적으로 홍보하고 진행을 하시려고 하셔야지 내가 헷갈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네이버 트렌드를 이용을 하셔서 분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것도 사이트 잠깐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이버에서 더보기 클릭, 그 다음 밑에 데이터랩 클릭, 데이터랩 클릭을 하시면 이쪽에 검색어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 자, 검색어 트렌드에서 제가 아까 제 쇼핑몰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제 쇼핑몰이 뭐가 많았잖아요.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뭐 이렇게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나 프로모션 하고 싶은데 어떤 거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네이버 트렌드에
이용을 해주시면 요즘 우리 고객들이 어떤 거 많이 검색을 하는지 좋아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진주 네, 요렇게 검색을 했다고 보시고 요거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 많은 것 중에 고객이 어떤 거 구매 많이 하려고 검색하는지를 제가 찾아보는 거예요. 뭘 이용해서 네이버에서 공짜로 제공해주는 검색어 트렌드를 통해서 검색 조회를 배우시면 마지막에 요거죠. 제가 한번 화면 캡처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네 여기 보시면 지금 뭐 많이 해요? 목걸이가 제일 많죠. 그러면 저는 이번 주에 뭐 해야 될까요? 맞아요. 목걸이 해야죠. 이해되시나요? 똑같은 내 쇼핑몰에 상품이 1000개가 있다 그러면 1000개를 다 홍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내가 인플루언서라면 고객이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서 고객이 원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거, 생각하시는 걸 찾으셔서 그걸 던져야지 고객들이 아마 환호하실 거예요. 아, 저 인플루언서는 내가 진짜 찾고 있는 거 깔깔 긁어서 잘 주네. 이거 만들어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쇼핑몰의 매출이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생각하지 마시고 네이버한테 물어보세요. 검색어 트렌드 이용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겟 고객 대상, 전 고객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요. 10대든 20대든 30대든 딱 정하세요. 이번 상품은 40대 직장인한테, 40대 주부한테 이걸 팔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내용은 사진보다는 영상 쪽으로 좀 타겟팅을 맞춰주시는, 블로그라도 영상을 올리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 관리하시는 데 집중하세요. 블로그 글 적고 나가지 마시고요. 블로그 글 적고요. 내 이웃들한테 가서 좋아요 하트 누르세요. 내가 100개 누르면요. 내가 방금 적었던 글에 하트가 100개가 달리고요. 내가 10개 누르면요. 내가 내 글에 1개도 안 달려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블로그 포스팅 하시고 그냥 바로 창 닫지 마시고요. 그 다음 맞아요. 이웃 관리하시는데 좀 더 집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4가지 정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내 고객한테 인플루언서가 먼저 되세요. 많은 분들한테 그냥 수만 명한테 인플루언서 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쇼핑몰에 관심이 있는 내 고객 1개라도 구매하신 분, 나한테 전화나 카톡으로 주신 분, 그분하고 먼저 소통을 하셔서 그분이 저분 대단하시다 라가 되실 수 있도록 만드세요.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그거 먼저 되시지 않으시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쇼핑몰에서 매출 만들고 진행하시는데 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거 꼭 만들어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세요. 진행 상황을 계속 알리세요. 진행 사항을. 예를 들어서 고객이 주문을 하시면요. 제가 주문하자마자 카톡 드려요. 제가 주문서 확인했다. 오늘 주문서 상품 오늘 주문 넣었습니다. 저희 쇼핑몰에 입고되었어요. 이거 보내드릴게요. 잘 받으셨어요? 이거 다 알려요.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셔야지만 만일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고객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칭찬받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고객들 이 정도 하셨으면 고객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고객들한테 어떻게 하면 칭찬을 해줄까가 아니라 칭찬을 받을까에 굉장히 많이 집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하시고 남는 시간 있으면 SNS 하세요. 쇼핑몰로 기준으로 본다면 그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내가 1000명 2000명 되는 것보다는요, 블로그에 1000명 2000명 되는 게 당장의 매출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 먼저 지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시면서 네이버에 인플루언서가 되실 수 있도록 채널 구독 잡으시고 방향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 1강하고 2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인플루언서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인플루언서란, 우리가 얘기하는 인플루언서랑 특정 주제에 대한 특정 주제는 저희가 얘기 드렸듯이 우리 쇼핑몰 상품 아이템이겠죠. 지식과 전문성이 있는 전문성이 어떤 얘기를 만드셔야 돼요. 내가 내 상품 팔면서 장사꾼 되시면 안 됩니다. SNS와 같은 온라인 채널에서 블로그든 인스타그램에선 관심 구독자와 지나가는 사람 아닙니다. 아무나 하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내 쇼핑몰에 대한 고객들하고 먼저 하세요. 그죠? 그래서 사회의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고객들한테 소통 많이 하셔서 저 대표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도록 만드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강의가 실무에 연관되어 있는 그 시점별 특징이라서 잘만 맞추시면 매출에 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